이어서 어류, 물고기라든지 수상식물과 동물과 수생동물과 관련된 태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 하여간 모든 거에서 태몽 표상의 경우에는 크고 늠름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태몽인 경우에 어떤 게 좋으냐? 잉어같이 이렇게 크다란 게 좋죠. 잉어 등 큰 가물치 이런 식의 남아를 낳을 가능성이 높죠. 여아를 출생할 경우에는 체격이 장대하거나 힘이 세고 적극적인 성품을 지니게 된다. 큰 잉어다. 그러면 역시 여자도 체격이 크거나 능력이 뛰어나다. 예쁜 금붕어다. 그러면 여아를 낳을 가능성이 높겠죠. 예쁜 금붕어, 여아를 낳을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이때 예쁜 금붕어인데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꽃미남이라든지 여성적인 성품의 아이가 되겠죠. 그런데 물고기 상징임이 그대로 아주 작은 고기를 낳았다. 이렇게 경우에는 작은 물고기의 태몽이라면 체격이 작은 사람이 나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체격이 작거나 작은 물고기 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시민, 아주 평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몽이 아닌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태몽이 아닌 경우에 물고기의 꿈을 꾸면은 역시 좋습니다. 물고기로 상징된 이권이나 재물을 얻는 일로 실현이 되죠. 또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되고 다시 태몽에 들어와서 물고기가 처해 있는 여건도 중요합니다. 맑고 아름다운 호수 등이라면은 풍요롭고 좋은 여건에 있게 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금 물고기로 보지만 물고기 아니라 다른 입장에서 봤을 적에도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맑고 아름다운 호수수록 좋은 여건에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전개가 되면 어찌 됩니까? 웅덩이라든지 흙탕물의 물고기 태몽인 경우에는 장차의 인생길이 궁색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인생길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한편 잉어 등의 물고기가 자기 앞으로 오다가 사라졌다. 이러면은 유산이나 요절하는 일로 실현이 되죠. 그러니까 동물 대신에 잉어를 대입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가 뛰어오다가 앞에서 사라졌다. 유산이나 요절이 되죠.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이제 좀 유사한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2마리 잡았다. 사온다. 쌍둥이라든지 아니면은 형제를 낳게 되는 거죠. 자, 오색찬란한 물고기를 받았다. 그러면 오색찬란한 물고기는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유명인이 될 거죠. 오색찬란한 물고기. 꿈 그대로입니다. 만약에 활발하게 노는 물고기를 봤다. 그러면 이 아이는 활동적인 성격을 예지한다. 또 물고기가 싱싱했다. 그러면은 장차 건강하고 활발한 활동력을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꿈속에 나타난 상징 표상대로 전개가 된다. 과일의 경우에도 싱싱하고 윤기 나는 과일이 인생길에서 건강하고 남한테 돋보이는 활동을 하게 되고 싱싱한 물고기일수록 가만히 있는 물고기는 또 활동이 침체되겠죠. 자, 이러한 그 표상의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잉어가 구렁이나 용으로 변했다. 이렇게 태몽 표상이 전이가 일어날 적에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거죠. 청소년기보다 장년기에 더 좋다. 이게 만약에 태몽이 아니라면은 잉어나 구렁이가 용으로 변했다 하면은 처음에는 보잘것 없다가 나중에 잘 되는 경우죠. 저자의 경우에는 처음에 어떠한 저서가 인기를 못 끌다가 나중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든지 표상 그대로 갑니다. 꿈이 반대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만약에 이제 물고기를 손으로 잡아서 안고 왔는데 이게 붕어였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뛰어난 인물로 직위와 재물을 겸비한 인물이 된다. 크기에 비례합니다. 크기에 비례. 오색찬란한 물고기를 갖다가 잡아들면 작가나 예술가, 선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또 이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어항 속에 금붕어를 바라보면서 시쾌 느껴졌다. 그러면 자연유산 등 안 좋은 일로 실현된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저놈의 금붕어 저 싫어. 그러면 이제 유산되는 일로 실현되는 경우죠.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2마리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2마리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2 아들을 두게 될 일로 실현됐죠. 그러니까 2 아들이었습니다. 또 아들이었습니다. 아이와 같은 2마리 잡고 2 아들을 두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 태몽이 아니라면 어찌 됩니까? 물고기 2마리 잡아오는 꿈꾸고 태몽이 아니라면은 재물이나 이권을 얻는 일이 이루어지죠. 2마리 잡았으니까 2 자녀로 실현이 가능하다. 또 어떻게 보면 2 자녀가 아닌 경우에 2 마리의 능력을 지닌 뛰어난 아이로 보기도 한다. 이렇게 좀 이제 형제를 안 두게 될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숫자와 관련져서 이러는다. 2마리 잡아오면은 2. 자, 새끼 물고기와 잉어 꿈이다. 자, 여기 물고기가 부산에 놔주고 큰 잉어를 잡았다. 이거로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불쌍해서 놔주고 다시 큰 잉어를 잡았다고 했으니까 어떤 첫 번의 임신에 실패하고 이어서 성공하게 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놔주고 다시 잡았기 때문에 처음에 뭔가 좀 임신될 뻔하다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이 된다든지, 그래서 이 경우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큰 잉어를 잡았다는 것이 이 태아의 태몽표상이 되겠습니다. 자, 잉어 2마리를 잡아왔다. 역시 이것도 역시 2마리 잡아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마리 잡아왔으니까 둘째가 이미 점진된 말인가 그렇게 되겠죠. 2마리. 첫째 아이 태몽에 장차 두게 될 자녀 수를 예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차 2아이를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왜? 2마리를 잡아왔으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 2마리 잉어였듯이 쌍둥이를 두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속일 게 따로 있지 태몽 꿈은 속이지 못한다. 뭐 이런 것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참된 말입니다. 태몽을 속이지 못한다. 2마리를 왜 잡아왔는데 그러면 1마리만 잡아오게 꿈으로 되지. 그럼 꿈이 뭐 헛꿈을 꾼 거야? 사실 꿈의 예지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잉어를 피했는데 끝까지 따라와서 치마폭에 안겼다. 이렇게 되니까 유산할 뻔하다가 이제 성공하게 되는 거죠. 피했는데 이러면 이게 유산이 되는 거죠. 끝까지 따라와서 치마폭에 안겼으니까 결국은 임신으로 성공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몽 꿈의 실현은 잉어가 무서워 도망간 것처럼 임신을 원치 않았으나 부득이 아기를 낳게 되면 이루어지거나 임신을 하게 되지만 처음에 도망갔다가 나중에 받았듯이 유산될 뻔하다가 그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지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임신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임신하게 된다든지 또는 이제 아이를 가졌지만은 유산하게 될 뻔하다가 그치게 되든지 현실에서는 유산할 뻔한 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우리가 꿈을 마음대로 조절을 못하죠. 특히 태몽 꿈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아기를 갖다가 꿈속에서 잉어를 피했다. 이렇게 되면은 태몽인 경우에는 유산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태몽이 아니었다면 어찌 됩니까? 그때는 잉어가 이권이나 재물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잉어를 피했다. 그럼 이권이나 재물이 올똥말똥 이렇게 안 올 듯 하다가 끝까지 따라와서 됐다니까 안 될 뻔 하다가 재물이나 이권을 얻게 되면 실현되겠죠. 자, 계속해서 뭐 유사한 사례인데 호수에서 금붕어를 잡았다. 근데 금붕어가 빛나서일까요? 두 눈을 보면은 빛이 나는 것 같다. 이렇게 건강한 금붕어 잡은 게 좋겠죠. 숭어를 잡았다. 뭐 이것도 물고기인데 작은 아버지가 이걸 잡았는데 한 마리는 누구 줘야지 한 것처럼 이렇게 작은 아버지가 대신 태몽을 꿔주고 있습니다. 주변 친지 등이 태몽을 대신 꿔주기도 한다.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숭어, 커다란 물고기의 경우에는 뭐 아들 낳을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거죠. 아들 낳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다. 물고기를 4마리 낚았다 그랬는데 좀 4마리가 나서 아이가 4명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고 이제 웃었다고 그러는데 관계가 됩니다. 4마리 낚았다고 하니까 이 경우에 장차 넷을 두든지 아니면은 좀 물고기가 이러한 좀 4마리에 해당하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든지 사람으로서 아니면은 이것이 태몽이 아니라 뭐 지금 태몽으로 보여지지만 어떠한 물고기로 상징된 4가지의 이권이나 재물을 얻게 된다든지 그런 일로 실현되겠죠. 자, 은갈치를 2손으로 받은 꿈이다. 은갈치의 특징이 굉장히 길고 크기가 컸다고 합니다. 자, 장차 태어날 아이가 어떻겠습니까? 은갈치가 길고 크기가 컸다. 이렇게 되면은 은갈치가 어떻습니까? 은갈치가 반짝반짝 빛나죠. 그래서 어떤 좀 여성적 상징이 느껴지고 또 아마도 이런 은갈치다. 그러면 하얀 피부에 길고 크기가 컸다. 길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물론 저는 뭐 조사해 보면은 알겠지만은 여기 이분의 태몽을 갖다 보면 은갈치가 굉장히 길고 크기가 컸다. 은갈치처럼 피부가 하얗고 아마 여아로서 키가 클 것입니다. 키가 크고 늘씬하고 칼치처럼 키가 크고 늘씬하고 미모가 돋보일 것이 벌써 태몽 표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거는 태몽을 속이지 못하는 태몽에 나타난 대로 아이의 성격이나 신체적 특성이 전개되는 게 그러한 게 참 신비로울 뿐입니다.